8일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 뉴욕주의 평균 전기 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을 포함해 총 3명이 숨졌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 곳곳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합니다. 항공 편수나 비행 시간을 제한하는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나 내 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미접종자에 한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됩니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대책본부는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검사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로 인해 다소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손 반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6월 둘째 주까지 2회에서 3회 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여름 뉴욕 주민들의 전기 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뉴욕주의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 주민들의 전기 요금이 지난해 여름보다 1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역 매체 더 시티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전 세계적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컨에디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거주자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104달러 5센트였는데 12%가 오를 경우 116달러 54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주 평균으로 올여름 뉴욕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매월 12달러가량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시 웨체스터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컨에디슨은 2023년부터 전기요금 11.2%, 가스요금 18.2%를 인상하는 방안을 PSC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유틸리티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요금 체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컨에디슨의 2022년 4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체스터의 38만 6천 가구가 총 83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컨에디슨 측에 전기요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컨에디슨 측에 최근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저소득층 뉴욕 주민에게 수백만 달러의 에너지 지원금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구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을 포함해 총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백악관 연설을 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아이오와주 교회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앙심을 품은 총격범이 총격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 조너선 리 휘트레치는 픽업 트럭을 몰고 와 전 여자친구 이든 먼탱의 앞을 막아선 후 총격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한 명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휘트레치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 당시 교회에는 성경 공부 행사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80여 명이 있었으나 범인이 교회로 난입하려 한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휘트레치는 최근 먼탱과 헤어졌고 지난달 31일 먼탱을 괴롭히고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휘트레치가 범행 당시 몰았던 트럭에서 총격 발생 1시간 전에 사들인 권총용 총알을 확보했습니다. 범인의 집에서는 총기 난사범들이 자주 쓰는 AR-15 소총이 발견됐으나 이 소총이 이번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총격 참사와 관련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백악관 연설을 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바이든은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법은 누군가로부터 총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에야말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령대와 시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해결책이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식당들이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새로운 수수료를 추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매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이트스피드가 자사 고객 식당 6,0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에서 올 4월 사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한 식당이 36.4% 증가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과자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무게, 수량, 크기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유사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 체인 록 엘름 태번은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음식값의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점은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주당 2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주려고 이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일손이 부족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고 이 식당의 운영자는 설명했습니다. 보스턴의 해산물 식당 솔티걸은 직원들을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주방 감사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 직원 한 사람에게 시간당 $5를 더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수수료는 고객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노골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이런 추가 수수료를 더 잘 수용하는 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 카드엑스에 따르면 건설 시공업체와 변호사들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크리스 정 시장이 상대 후보인 폴 김 시의원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과 모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시장은 상대 후보 측과 일부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조작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2,500만 불 규모의 피해 소송을 냈습니다.
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 선거 캠프가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음해와 허위 사실 공표로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절차를 손상시켰다며 팰리세이스 파크 지역사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 측은 일부 지면 언론 전면 광고와 선거 홍보물을 활용해 정 시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반자동 돌격 소총을 구매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8세 총격범이 AR-15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0명이 죽은 참극이 발생하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의 범인도 18세로 AR-15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텍사스주 총격범은 18세 생일이 지난 직후 합법적으로 소총을 구매해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은 또 모든 연령에 대해 반자동 소총을 살 때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안도 신설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전철 내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2019년 뉴욕시 전철 Q 노선 뉴커 애비뉴역에서 당시 감시 카메라가 없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세드릭 사이먼 사망 사건을 기려 세드릭 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MTA는 이미 시 전역 472개 역에 10,000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각 역에 최소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모든 역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또 MTA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관리, 유지 권한을 주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작동 문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조정대응관은 주정부들은 오늘부터 연방정부에 어린이용 백신을 주문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5세 미만 연령대 어린이는 약 1,800만 명인데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성인용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지 거의 1년 만에 발표입니다. 제약사 파이저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앞서 각각 자사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FDA는 이를 논의할 자문기구 회의를 이달 14일과 15일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